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완전히 멈춰서 있는데 그 사이 테슬라가 조용히 판을 뒤집는 신호를 두 개나 터뜨렸습니다. 항공에서 FSD가 열리자마자 주문이 폭발했고 전 세계 로보택시 앱까지 확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눈치 보느라 멈춘 사이 테슬라는 다음 국면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오늘은 그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완전히 관망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들썩이면서 하방 압력이 더 강해졌죠. 다우는 0.45% 하락, S&P 500은 0.35% 하락, 나스닥은 0.14% 하락. 기수만 보면 조용한 조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구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강하게 올랐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AI의 핵심 반도체는 견조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수는 쉬지만 시장은 쉬지 않는다. AI 반도체 중심으로는 여전히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시장을 흔든 건 금리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약 90%입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오히려 올랐어요. 10년물 4%, 2년물 3%로 상승했는데 왜 올랐냐면 이게 글로벌 이슈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ECB의 매파 발언이 원인인데 유럽 중앙은행 슈나벨 이사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 금리 움직임이 인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일본 대지진 규모 7.6 지진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충격, 재건 수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니까 유럽 국채가 팔리고 그 흐름이 미국 국채로 전환되면서 금리가 올라버린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 날에 지수가 밀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FOM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기관 모두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이번 회의의 진짜 핵심은 금리 자체가 아니라 하월이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 그리고 점도표가 얼마나 비둘기냐 매파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망이면 급락, 만족이면 급반등. 이번 주는 방향성이 크게 갈리는 주간이에요. 이 매크로 배경을 기억해두고 이제 테슬라가 왜 지금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며칠 전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을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멕시코, 홍콩 등 총 12개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비스가 당장 열린다가 아니에요. 왜 지금 글로벌로 확장했는가? 테슬라는 로보택시 생태계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 세계 단일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에게 앱을 먼저 공개하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대기자 데이터 축적, 서비스 수요 예측, 국가별 인프라 정밀 분석, 규제 대응 전략 수립. 앱 등록은 겉보기엔 작은 움직임이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글로벌 서비스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곧 설명드릴 두 번째 뉴스와 이어지기 때문이죠. 한국 시장은 FSD를 정식으로 출시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출시 후 즉시 모델 S와 X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인도는 내년 2분기 이후라고 하죠. 심지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대기가 길어진 수준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놓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SX는 원래 대량 판매 모델이 아닌데요. 딱 모델이라 수요층이 제한적이죠.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 한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율주행 플랫폼 프리미엄 EV를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한국 시장이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 구도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결국 오늘 테슬라 뉴스 두 개를 하나로 이어보면 흐름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로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FSD가 열리자마자 SX의 주문이 폭발한 건 사람들이 단순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릴 로보택시, AI 기반 이동 생태계에 먼저 들어가려는 수요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뜻이고 여기에 로보택시 앱을 글로벌로 확대한다는 건 테슬라가 시장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세계 단일 플랫폼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테슬라는 지금 조용히 방향을 틀었고 그 변화의 첫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